자, 그럼 이제 현명이라고 했죠. 그럼 봐봐요. 현명이 뭔지.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라니까 현명은요. 즉 갑이 의리여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뭐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이름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 갑이라는 것은 이 을은 본인을 위해서 한다.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게 뭐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 되면은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갑하고 을하고는 대리관계죠. 대리관계 표시. 을은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죠. 대리행위의 표시 이렇게.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114조 현명을 했다. 그것은 뭐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은 나중에도 서명대리죠. 서명대리도 본인이 책임지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본다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현명주의를 한번 볼까요? 자, 현명주의를 보시면 자 114조 보세요. 1번 이랑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 말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해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현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현명은 어디서 중요하냐? 표현대리에서 아주 중요해.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절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직접 누구한테? 본인에게. 본인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고요.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죠. 항상 이러면 우리가 대리에서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해요.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대리라고 한다?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수동대리. 그래서 수동대리의 경우는 수동대리는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이 말 좀 전해줘 이렇게요. 상대방이 본인한테요. 그러니까 원래 현명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해야지 현명이잖아요. 근데 수동대리는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행위와 수동대리의 경우는 현명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현명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그런데 지금 여기 수동대리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상행위하고 상거래 있죠? 그런 것하고 여기 지금 수동대리의 경우는 현명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230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봐봐 누가 했나 누가 그냥 읽지 말고 대리인이 그럼 대리권 줬죠.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 서명대리죠. 이것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이다 OX X 유효이다 이렇게 대리인에서 유효이다.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서명대리다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무슨 정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여기 봐봐 여기 봐 뭐라고 써있어?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어? 대리 관계의 표시죠. 대리 관계 표시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 보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걸 뭐라고 그랬어? 현명이라고 했지. 현명.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명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 지금 대리 관계의 표시라고만 해놨잖아요. 이 대리 관계의 표시가 무슨 말이에요? 현명이라는 말이라니까요. 용어를 알아야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 표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상행이죠. 아까 얘기했죠? 상행위하고 뭐하고 수동대리. 상행위하고 수동대리는 현명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명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상대방. 그런데 수동대리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행위하고 그 다음에 수동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현명을 하지 않았죠. 115조 보면 본인을 여기 봐봐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게 아니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를 말한다.
여기까지 현명이라고 그랬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표시하지 않았죠? 현명을 하지 않았죠? 누구의 일을 본다, 행위로 본다. 자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만다. 본다야, 본다.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안 돼?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보니까 무조건 대리인 책임져야 되고, 대리인은 착오를 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본인을 위한 것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만약에 사례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본인한테 청구해야 돼? 대리인한테 청구해야 돼? 아니, 뭐죠? 여기로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을 보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지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이행을 청구한다?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한다니까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보니까. 알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임을?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를 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 걸 알고 있었다.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 봐봐. 우리는 의사표시 해석이요. 원칙은 표시대로 흐르겠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내가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 들어간다? 의사대로.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대리인이다. 그럼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현명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233요. 갑의 대리인 의리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 대리인임을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죠. 이걸 뭐란다? 현명이죠. 현명. 표시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자신의 집인 것으로 이렇게 자신이 사는 것으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본다.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234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지금 대리인 누구죠? 을이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매매계약의 체결이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데 뭐는 못한다? 뭐는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해제할 수는 없다. 여기 보면 누구의 기망이다? 상대방의 기망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갑이죠. 그럼 이건 병이죠. 여기 지금 우리 대리인이죠. 그럼 아까 우리 뭐랬죠? 대리행위의 모든 대리행위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대리행위 효과가 뭐죠? 사기를 치면 취소를 당하는 것이고, 사기를 대리인이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취소권의 행사를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을 했잖아요. 기망. 그러면 기망을 해서 계약을 했죠. 이 기망으로 인한 계약의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된 경우 갑은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대리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대리는? 지금 대리인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취소를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냐고. 대리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왜? 취소권은 단독형으로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되거든. 대리가 인정되니까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취소권을 수여받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대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이름 여기를 줄거야 되는데요. 갑의 이름하고 갑의 인장이죠. 이걸 뭐라 한다? 서명대리죠. 서명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이렇게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항상 이걸 뭐라 한다?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암기하라고. 다른 말로 뭐다? 현명. 그런데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하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X 뭐라고 한다? 본다. 이렇게 본다. 5번 을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럼 미성년자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여기 우리가 미성년자인 경우 몇 개 했죠? 여기 봐봐.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했잖아요. 미성년자다.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어차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엔요. 숙권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 숙권 행위는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본인이. 세 번째, 위임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2개다. 그러니까 본인도 취소하고 누구도 취소한다? 대리인도 취소하고.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 책임은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를 해가지고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바로 뭐다?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잖아요. 이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235.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을에게 대리권을 줬네요. 을이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성년이다 한정이다. 성년이다. 한정후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려면 한정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성년 이렇게.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의 허락.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갑에 뭐가 있으면 허락.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을이요 갑의 허락이 있으면 자신이 그 토지를 매수해버린대. 이걸 뭐라고 그래? 아, 자기 계약을 한다. 자기 계약. 본인이잖아. 본인 갑이 있고 여기요 여기 대리인 을인데 갑의 허락이 있으면 을이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 을이. 자기 대리인 자기 혼자 자기가 계약하니까 자기 계약이에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되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인정된다? 본인의 승낙. 또 뭐라고 한다? 채무 이행이에요? 부득이한 사유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에요? 이게 문제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겠죠? 여기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알겠죠? 어느 것이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 것이죠? 여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고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오케이.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복대리. 알겠죠? 복대리 선임할 때.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요. 암기를 좀 해야 돼. 아시겠죠? 공부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암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암기, 내가 몇 번 얘기하죠. 암기는 절대로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러면 또 까먹을 거예요.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많죠. 알겠죠? 암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돌아서기 전에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근데 그분은 돌아서고 나서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고 공부에 실력이 좀 올라가지고 돌아서면 까먹는데 얼마나 다행이야. 안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됐죠? 자, 3번은요. 갑의 허락이 있으면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알겠죠? 자기 계약. 본인 허락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숙권행위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죠. 왜요? 숙권행위는 누구의 의사표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겠죠? 숙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대리권이 소멸한다? 임의대리가 법정대리가? 임의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은 법정이에요. 법률행위는 임의대리예요. 임의대리는 숙권행위가 철회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알겠죠? 돈 처리가 된 경우, 아시겠죠? 소멸한다 이렇게. 자, 갑의 숙권행위는 분료식 또 나왔네요. 숙권행위 분료식이고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할 수 있고 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고 본인만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은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고?
왜 대리는 숙권행위를 취소를 못한다고? 숙권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본인만. 그러니까 본인만 취소하는 거죠. 자, 5번은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해제권은 안 된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뭐는 된다? 중도금, 잔금은 수령할 수 있으나 뭐는 안 된다? 해제할 수는 없다. 항상 이것은 암기의 결론이니까요. 판례에.